우리법연구회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측 발언 들어보시죠.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 연구회였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체포, 탄핵 국면에서 정말 주요한 대통령에 대한 공격수 그리고 심판이 공교롭게도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오동훈 공수처장,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에게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그렇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문영배 대행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죠. 이미선 재판관 인권법연구회, 정계선 재판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마은혁 후보자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탄핵 소추단 공격수의 박범계 의원, 최기상 의원 모두 우리법 인권법 출신입니다. 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자 여기를 먼저 좀 보아주시죠. 오동훈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어쨌든 통신영장, 대통령 측은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됐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영장 한번 기각된 걸 받고 같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부장판사에게 받은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분석 자체가 상당히 결과론적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오동훈 공수처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 정권 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후보 중에서 이 오동훈 처장을 딱 픽을 해서 지명을 했고 그리고 오동훈 처장이 국회 이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상당히 공격을 했던 측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었거든요. 오동훈 처장의 아내의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문제들, 그리고 또 자녀를 또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공격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러면 생각했을 때, 오동훈 처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하고 이렇게 짬짬이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탄핵소추단에 지금 박범계 의원이나 이 최기상 의원 같은 경우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성향이, 판사를 끝내고 난 뒤에 나름대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서 자신의 그 정치적 성향이 맞는 민주당을 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민주당이니까 거기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을 지금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당의 추천의 몫이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의 지향점하고 나름대로 일치되는 판사들을 추천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고, 그리고 그 똑같이 국민의힘도 사실 그동안 이 자신들의 이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이 판사들을 임명을 해왔고,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이 통합진보당 당시 그 정당 해산 심판 때 그때 8대1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보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여권하고 당시 여권이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네. 새누리당하고 코드가 맞는 재판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편파적인 판정이 나왔다는 식의 볼멘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이번에 이렇게 심한 이유는 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기찬 위원장님 보시죠. 서부지법, 서울 서부지법의 논란 뭐가 또 있었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정계선 재판관, 서부지방법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서부지법에서 유일하게 한 법원에서 동시에 재판관 2명을 배출한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고 민주당의 추천이었죠. 그리고 오동훈 처장이 영장을 청구할 때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장 판사 5명인데 서부지법은 2명이에요. 그래서 이순영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 날짜 보면 나오거든요. 이번 주 한 주 걸러서 누가 당직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순영 부장판사에게 한 것 아닌가. 지금 이 대통령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공수처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을 뭐 법령 위반인지 어쨌든 이례적으로 관할을 피해서 갔다는 게 하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영장 심사는 법원이 하는데 그 법원의 정계선 재판장이 있는 그러니까 특정 서클에 2분이 소속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서클상 관련 있는 분에게 청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중앙지방법원을 피하고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뭐 경우의 수가 이순영 부장이 맡을 경우의 수를 따지기 이전에 2차 청구의 경우에도 사실은 청구 시점을 조율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 판사가 맡을 수 있는 청구 시점을 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저희 생각에는 하여튼 이례적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의사 연락하에 이걸 조율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전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있었다면 그건 대한민국 사법체가 무너질 일이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외관상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본인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당했다 하더라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외관상 보면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될 만한 이런 외관상 길을 왜 걸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편의주의적인 길을 건 것이 아닌지 이런 그 비판점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 등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예. 만약에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왜 안 했는지 그 기록을 다 공개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냥 마냥 침묵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